반갑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의 야마카시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남자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기 이전에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평범한 남자가 하루아침 만에 인기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픽업이라는 건 애초에 인간 관계의 연장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변화는 하루아침 만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최소 20년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0대일 수 있고 30대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 만에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한 번에 다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안 되는 것을 하나하나 반영하시는 게 먼저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평범한데 어떻게 하면 인기가 많아질 수 있을까? 일단은 사람은 누구나 밝아 보이고 긍정적인 사람의 수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정말 실제로 긍정적인 친구가 있을 것이고 한없이 부정적인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긍정적인 사람이랑 밥을 먹고 그 사람이랑 술을 마시고 그 사람이랑 PC방을 가든 그것을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때요? 살기가 힘들고 내 코가 석자예요. 그죠? 맨날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바쁘죠. 코로나고 지랄이고 해서 정말 내가 긍정적인 성향을 갖기가 어려워요. 내 코가 석자인데 갑자기 부정적인 사람이랑 시간을 함께 하면은 안 그래도 부정적인 삶이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대중들은 정말 열이면 열 긍정적인 사람의 수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대중들이 못 알아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말이 없어, 대중한테 내 의견을 표출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백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보면은 여러분의 인기가 증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 말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생겨야 돼요. 픽업에서 이것을 바이브라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전달할 때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과 대중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바이브라고 하죠. 이 바이브는 전적으로 밝아 보이는 모습이어야 돼요. 밝아 보이는 모습이 약간 어렵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라고 말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눈 많이 오던데 우산 있어? 라는 바이브가 당연히 밝은 바이브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시키면은 오늘 눈 많이 오던데 우산 챙기고 왔어? 라는 바이브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긍정적인 사람은 이런 바이브가 매우 하이 텐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긍정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저는 실제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에 가까운데,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저는 긍정적이지 않지만 말투를 쾌활하고 명랑하고 밝게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긍정적이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실제로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기가 많다는 것은 대중들이 나를 어떠한 이미지로 평가를 내리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인기가 많고 싶은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는 아닐 거란 말이죠. 이미 주변에 내 남자인 친구는 많이 있어가지고 굳이 남자한테 또 내가 인기를 얻겠다라는 게 아니죠. 우리 채널의 특성상 여러분이 인기 많은 남자, 어떤 대상한테 인기가 많고 싶냐? 열이면 열, 거의 여자한테 인기가 많으려고 지금 제 영상을 볼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여성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그 여자는 여러분한테 보통 부정적인 말이나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썸을 탔어. 썸을 타다가 우리가 술을 마셨지. 술을 마시다가 여자애가 이런 말을 해. 오빠, 근데 오빠가 오늘 나한테 같이 있자고 했잖아. 나 오늘 진짜 그거 안 될 것 같아. 우리 오늘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이 있는 건 진짜 아니야. 라는 말을 했을 때 대다수 남자분들은 여자가 부정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자기 또한 부정적인 말로서 회답을 놓습니다.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사람들이 맨날 첫 번째는 이래야 되고 두 번째는 이래야 되고
너 왜 그거 따라가려고 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회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보고 밝고 명랑한 사람이라고 절대 판단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여자가 하나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너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나한테는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화법이 가장 좋아요. 그것을 픽업해서 리프레이밍, 재해석이라 합니다. 여자애가 오빠 우리 오늘 처음 봤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오히려 너가 그런 말을 해서 되게 안심이 돼. 왜냐면은 너가 친구랑 밤늦게 술을 마시러 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다른 남자들이 너한테 말을 걸었어. 너는 그 남자랑 놀기 싫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너는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의견 따라서 그 남자랑 놀 수가 있어. 근데 그 남자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와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오늘 나랑 같이 있자 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충분히 대화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지냈지만 너가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는 거 보고 너는 100% 200% 불순한 목적을 가진 남자한테 단칼에 거절을 놓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오히려 안심이 되는 것 같아 라고 너의 문제 제기가 나한테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프레임을 보여줬을 때 여자가 비로소 와 진짜 얘는 남들과 다른 센스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바이브랑 화법에서 여러분은 남들과 다른 밝은 사람이다라는 면을 여자한테 어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히 인기 많은 남자가 되려면은 내 단점과 마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단점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장단점은 결국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어떤 여자는 말이 많은 남자를 좋아할 수가 있어. 왜? 어색하지 않고 분위기를 잘 전개해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여자는 남자가 말이 많으면은 남자답지 않다. 남성성이 적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지 말만 하네? 라는 식으로 반대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랑 잘 안 됐을 때 여러분은 변하고 싶으니까 여자한테 피드백을 요청을 할 겁니다. 지연아, 너는 내 단점이 뭐야? 수연아, 너는 내 단점 뭐야? 민지야, 너는 내 어떤 게 안 좋아? 라고 물어볼 텐데 어떤 여자는 오빠는 말 많은 게 흠이에요. 오빠는 뭐가 흠이에요. 뭐가 흠이에요. 그 모든 단점을 여러분이 다 수용하고 다 고치려고 하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장단점은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고 여자의 성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말 많은 남자를 누군 좋아하고 말 많은 남자는 누굴 싫어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단점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여자의 말을 무슨 진리인 것 마냥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자한테 피드백을 요청했을 때 A라는 여자가 지적한 여러분의 단점이 B라는 여자가 봤을 때는 장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마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의 신화를 보고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의 단편만 보고 아 무조건 이거다 내가 이것만 따라하겠다 하면 망하죠?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성공에 관련된 세미나에 가면은 성공한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서 내가 빼올 수 있는 건 빼어라 하지만 버릴 건 버리라는 조언을 줍니다. 10년 전에 세미나 가면은 그 사람의 말을 진리인 것 마냥 믿고 따라가라 하지만 요새는 트렌드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한테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 좋은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리인 것 마냥 믿고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기 많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나 잘 보여야 돼. 나 대중한테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긍정적인 바이브를 내고 싶고 그리고 나는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근데 밝고 명랑한 모습은 결국 내 내적인 상태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내 마인드가 정말 나는 대중한테 잘 보여야 돼. 이게 스트레스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절대 긍정적인 느낌을 내기가 어려워요. 왜? 이것을 여러분이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무이고 하나의 사명감을 띠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걸로 인해서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게 됩니다. 마치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 일이 국가의 기밀이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어. 여러분은 평소에 즐기던 일을 어느 순간 즐기지 못해요. 왜? 너무 큰 사명감이 띄어져 있으니까 이 일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대중한테 잘 보이겠다라는 그 이미지가 나한테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수반한다면은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야 돼요. 결국 내가 그 과정이 즐거워야지만 여러분이 인기 많은 남자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즐거움보다 암울함, 우울증 이런 게 심하게 동반된다면은
여러분한테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대중한테 잘 보이는 거 좋아. 그게 행복해? 그럼 좋아요. 하세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막 약간 불행해져.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맞지 않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많은 남자가 되는 것이 정말 내가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더 불행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 여자한테 인기 많은 거 좋아요. 근데 어떤 남자분들은 한 명의 여자한테 사랑을 받음으로써 행복을 채우는 분이 있고 어떤 남자분은 대중의 여자한테 사랑을 받음으로써 행복을 채우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기 많은 남자의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자기 관리 잘해라. 옷 잘 입어라. 이런 거는 정말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남자에 대해서 제가 정말 본질을 짚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굳이 앉아가지고 머리 만지세요, 몸 키우세요, 옷 잘 입으세요, 공부 잘해서 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평범한 남자가 인기 많은 남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박으시고요. 추가적으로 매력 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멘트집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